여러분 성희롱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고 일단 황당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아, 이게 성희롱이구나. 내가 성희롱을 당했구나. 이 남자 상사가 이 여직원의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주물릅니다. 이렇게 꽉꽉 만진 거죠. 이 여직원이 싫죠. 그래서 거부했어요. 싫다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다. 강제추행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 손이라는 부위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신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제 정모에 열심히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이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정모라는 거를 할 수 없었을 만큼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대부분이 이제 여성분들이세요. 여성분들이고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우리 연말 파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자기 이제 살아가는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러니까 여성이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맞닥뜨리는 그런 조직 생활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 그렇게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도요. 무려 저도 조직에 있을 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희롱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일단 당황스럽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 번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말로는 들어봤을 수 있죠. 말로는 이보다 더한 상황도 들어봤지만 내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대처를 정말 못합니다. 심지어 저도 말을 못했어요. 저는 어떤 일을 당했었냐면 이제 그때는 육군 본부에 있었습니다. 육군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헬스장을 갔어요. 부대는 이제 체력 단련장이라고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뭐 시설이 좋진 않아요. 시설은 아주 후졌지만 아무튼 뭐 러닝머신도 있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러닝머신을 하려고 갔죠. 근데 제가 그 러닝머신마다 텔레비전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리모컨이 하나씩 있는데 이 리모컨이 옆에에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에다 대고 쏘는데 옆에 러닝머신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동일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헬스장에 갔으니까 이 사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트박스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눌렀단 말이죠. 눌렀는데 제 거는 작동을 안 하고 두 칸 옆에 있던 그 러닝머신이 이게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눌렀는데 그분이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남자분이었어요. 뭐 당연히 군인이죠. 남자 중령쯤 됐던 것 같아요. 나이대가. 장교라면 중령일 거고 부사관이라면 상사에서 원사 뭐 그 정도 됐을 나이인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본인은 그걸 보다가 뜬금없이 화면이 바뀌니까 한 번은 참았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바뀌니까 저한테 대뜸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쏘아 붙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이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어서 그냥 넋을 잃고 제가 살면서 그런 성희롱은 처음 당해온 거거든요. 그게 뭐 별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거죠. 뭐 여자를 비하한 듯한 발언을 한 거죠. 뭐 여자가 뭐 운동을 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운이 좋으신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문제 삼았으면 그분은 당연히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을 했었거든요. 물론 욕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같은 장교가 그것도 육군 본부 안에서 그따위 말을 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대처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무사히 전역을 했겠죠. 아직 군생활 하고 있겠죠. 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서 내가 성희롱을 당했어. 그거를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고 일단 황당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게 성희롱이구나. 내가 성희롱을 당했구나. 그리고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방안이 있을까? 뭘 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거죠. 뭐 고소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그 책임의 종류를 아셔야 돼요. 책임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 라는 말은 뭡니까? 결국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법적인 책임이 아니면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운운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책임에는 뭐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센 건 뭡니까? 아무래도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형사 책임이 제일 센 거예요. 자, 형사 책임을 지는 거. 우리가 성폭행에서 형사 책임을 지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강제 추행이나 뭐 강간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성희롱은 뭡니까? 성희롱은 아직 이 단계에 가지 않은 거예요. 형사 책임을 받는 성범죄는 뭡니까? 행위 수단이 폭행, 협박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조직에서 주로 일어나는, 회사에서 주로 일어나는 성희롱은 뭡니까? 폭행, 협박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여기는 폭행, 협박이 들어가면 이거는 형사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강제 추행, 강제라는 말이 붙잖아요. 강제 추행, 강간,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겠죠. 불륜은 뭡니까, 여러분? 불륜도 성범죄잖아요. 불륜도 성범죄죠. 근데 불륜은 뭐예요? 행위가 뭐예요? 폭행, 협박을 해요? 안 하죠.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으면 강간이죠. 강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륜이라는 건, 간통이라는 거는 폭행, 협박이 없죠. 왜? 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둘이 합의하에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안 들어가고 우리는 그것을 간통이라고 해서 따로 처벌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간통죄는 형사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책임이 아예 없나요? 아니죠. 간통을 범함으로써 뭐가 파기가 됩니까? 가정이 파괴됐잖아요. 가정을 파괴한 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집니까? 민사 책임을 지는 거죠.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건 주로 위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간통죄는, 그러니까 성범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벼운 성희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 있다고 할 수는 불륜, 간통죄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옛날에 처벌했죠. 형사처벌했죠. 근데 2016년 이후에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이제 무슨 책임을 져요? 민사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폭행, 협박이 들어가는 강제 추행, 형사 책임을 지는 강간, 이런 범죄가 있는 거예요. 분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이 성희롱은 강제 추행과 이 구분선이 이제 모호한 거죠. 성희롱이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강제 추행으로 가면 형사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에 나온 판례예요. 10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여직원, 이제 뭐 자기 후배겠죠, 당연히. 후배인 부하 여직원과 함께 회식을 하고, 그러니까 주점에서 이제 회식을 했겠죠. 회식을 했고,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경이었어요. 새벽 2, 3시경에 술집에서, 주점이니까 술집에서 이 여직원이랑 같이 얘기를 해요. 직장 상사가. 그러면서 무슨 뭐 회사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회사에서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이 어떻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 상사가 이 여직원의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주물릅니다. 이렇게 꽉꽉 만진 거죠. 이 여직원이 싫죠. 그래서 거부했어요. 싫다고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강제 추행으로 이제 여자분이 이제 고소를 했겠죠. 고소를 했고 강제 추행으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돼서 재판 결과입니다. 1심이에요, 1심. 여러분, 형사 책임은 3심까지 가죠. 보통 갑니다, 3심까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간에 보통은 가요. 자, 이건 1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 남자 직원은요, 남자 상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격려의 의미에서 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힘내라고 격려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이다. 나는 전혀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판결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판결이 이 남자 상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강제추행이 아니다. 그래서 무죄. 남자 상사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1심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검사가 항소를 하겠죠. 자, 그런 상황, 그럼 판례가 도대체 왜, 아니, 손을 주물렀는데 왜 이게 강제추행이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판례의 논리를 볼게요.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손이라는 부위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 연애할 때도요, 연애할 때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손을 잡는 거에서 시작을 합니다. 손을 잡아요. 손을 잡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냥 손이 이렇게 스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의도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 시작은 뭐예요?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전혀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런 첫 번째 기준은 그거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뭐냐면요. 먼저 강제추행의 개념을 아셔야죠. 강제추행에서 추행이란 뭐냐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요. 또 그것이 당하는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판례의 견해는 그래요. 그리고 그게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사가 강제추행을 할 고의가 없었다고 봤어요. 정말 격려 차원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법원이 이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걸 부인한 건 아니에요. 손은 잡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손을 잡은 건 맞지만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가 아니고 그런 고의가 이 직장 상사에게는 없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사실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직장 상사의 행위로 인해서 이 부하 여직원이 불쾌했을 수는 있다. 불쾌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불쾌했으니까 뭡니까? 성희롱은 될 수 있다. 성희롱은 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본 거죠. 아무튼 이런 경우에 판례는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았어요. 무죄라고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판례를요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했을 때 무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요 이 판례에 드러나지 않은, 이거는 기사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기사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나도 똑같은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오산이시고요. 이렇게 판례가 언론에 공개되는 이런 판례들은요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른 상황에서 이건 충분히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추행이 되는지 아니면 성희롱으로 끝나는 것인지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희롱이 됐을 때, 뭐 강제추행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면은 이쪽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성희롱일 때는요, 피해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실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거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도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이 아닌 그런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피해자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처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얘기지만 민간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적절히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강제할 만한, 그리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이것이 재발 방지되게 할 수 있는 대책은 실효적인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런 성희롱을 당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당연히 그만두죠. 당연히 그만두고 그리고 이걸 다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씀드렸죠.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른다면 그냥 형사 고소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가 아니고 단순히 이런 성희롱으로 끝나는 정도면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다툰다. 그러면은 민사로 가야 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텐데 그걸 증명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녹취라거나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은 그나마 쉬운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부인한단 말이죠. 부인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일반적인 태양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어떻게 했다. 그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결국 인신공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받은 피해도 구제받지 못하고 오히려 난 이상한 사람이 되고 조직에서는 쫓겨나고 그런 너무 많은 피해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성희롱의 현실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따로 주제를 잡아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몇 포기 하는 거야, 올해는? 70개요. 70포기? 네. 저 알타리고. 네? 알타리. 아니, 알타리는. 저기 알타리. 아이고 짜다. 짜다고요? 속을 좀 식욕좀 돼요. 응? 속을 좀 식욕좀 돼. 소금에 절이는 거야, 이제? 절였어. 씻는 거잖아. 다 절인 거야? 어떻게 물 젖어야 돼? 이쪽으로 좀 옮겨와야겠다. 아이씨, 짱. 지금 먹으라. 아니야. 왜 먹으라고 그래? 짜증이요. 하나도 안 짜증이. 나 안 먹으려고 그래. 네. 목이 아파서. 왜? 몰라. 안녕하세요, 큰엄마. 이게 이제 왔어. 준비 다 된 거네. 준비 완료네. 저기 마음만 넣기만 하면 돼. 속만 넣으면 되네. 조금만 더.